안녕하세요. 저는 아트 컬렉팅하고 있는 유민화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하는 그림연구소와 빅피쉬 아트에서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인이자 작가 이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아트 컬렉터 박소현. 노재명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결혼 전에는 컬렉팅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저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컬렉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엄청 많으신 분들만 하는 건 줄 저도 처음엔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는 사실 원래 미술품을 컬렉팅하기 전에 일단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계속 컬렉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는 우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컬렉팅하시는 스니커즈도 했었고요. 또 아트토이 같은 부분들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역시 아트토이를 좋아하고요. 근데 결혼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을 하다 보면 미술사 책을 정말 많이 읽게 되는데, 그 안에 등장하는 이런 화가들이 작품을 미술관에 가야지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어떠한 갤러리에 갔는데 판매를 한다라고 해서 그때 미술 작품을 내가 살 수 있나? 살 수 있다면 가격이 얼마인지 좀 알아보고 사서 집에 걸어놓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임신하고 계셨을 때부터 부모님이 컬렉팅을 하셔가지고 그냥 자랄 때부터 약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외국 살다가 2013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컬렉터들끼리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 점도 안 산 사람은 있지만 한 점만 산 사람은 없다고. 일단 한번 사보시면 그 작품을 집에다 두고 자기가 보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물론 처음부터 비싼 작품 사라고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기 예산에 맞게 절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찾을 수 있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느낌들이 정말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많진 않은데 정말 가끔씩 이제 이 작가는 정말 꼭 갖고 싶다, 혹은 이 작가의 작품이 우리 집에 걸려 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그냥 예쁘다고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진 않고요. 뭔가 다른 작가의 작품들과 비슷한데 또 조금 다른 무언가가 있을 때 좀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컬렉션을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한국의 근현대 작가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저도 약간 이렇게 좀 컬렉팅에 있어서의 주체성을 갖게 되면서 첫눈에 너무 이 작가가 작품이 새롭고 좋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마저도 되게 신인이어서 좋다. 이럴 때는 되게 용기를 내서 컬렉션을 해보고, 워낙에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대미술 작가 중에 이 나라나 이 뮤지엄에서 혹은 이 갤러리에서 이런 작가 전시를 하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전시 오픈 전에 리스트를 받으면 그때 이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겠죠.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요즘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찾고, 그다음에 어디서 그 작가의 전시를 한다고 그럼 꼭 찾아가서 실제로 보고, 그다음에 그 작가의 전시를 하는 해외 미술관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지금은 못 가는 상황이지만 예전에는 이제 해외까지도 직접 가서 전시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 많은 정보를 제가 수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 된 자료도 있겠지만 제가 시각적으로 그 작가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서 그 작품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컬렉팅을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큰 비용을 지불해서 작품을 구매를 하는데, 오히려 구매를 하는 구매자들이 조금 애원을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었고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달라고 막 애원을 해야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은 열심히 애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방향성이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 작가들이 훨씬 많고 지금 현재 해외 시장 공부하고 있고 해외 작가들 구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해외 시장을 보고 있는 이유는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국 작가들을 사고 싶기 때문에 그런 한국 작가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해외 시장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작가들을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한국 미술 시장만 따로 있었던 시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뭔가 세계적으로도 자기의 이런 작품 세계나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한국 작가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한국 작가들을 응원하고 싶고 그런 한국 작가들을 찾아서 제가 컬렉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 현대미술 강의나 컬렉팅 강의 할 때 테마를 가지세요, 취향을 가지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취향이라는 게 안목이 커질수록 늘어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추상화만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이나 여성 화가들에게도 관심이 많고 또 나아가서는 흑인 작가들한테 요즘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막 들여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테마가 다양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악기를 연주할 때 한 가지만 연주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뭔가 감상도 재밌게 하고 또 다른 악기를 또 더 배워볼까? 그렇게 해서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테마들이. 여기 서점에 이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전시를 2년 전에 테이트에서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전시가 전 세계를 지금 돌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작가들이 정말 주옥 같은 흑인 예술가들이 너무 많아서 이 전시를 가지고 공부를 한동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전시에 포함된 작가들 되게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달콤한 점은 컬렉팅을 하면서 만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 그러면서 같이 좋아하는 거를 교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달콤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좋아하는 작품을 집에 갖고 와서 저 혼자 보고 있을 때 그런 달콤함도 또 있고. 컬렉팅을 하면서 즐거우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컬렉팅을 하는 그 기억과 컬렉션을 보면서 컬렉팅한 작품들을 보면서 즐거웠던 시간, 또 힘들었던 시간, 해외에서 여행을 갔던 시간, 또 국내 아트페어를 갔던 그 기억들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달콤함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쌉쌀함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제가 사고 싶은 작품을 못 사게 되는 상황. 그것만 유일한 쌉쌀함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달콤함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컬렉팅을 정말로 빠져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면 모든 소비가 통제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컬렉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덜 사고 어떤 생활을 할 때도 조금 더 아끼게 되고 컬렉팅을 하면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고 하면 좋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정말 마른 걸레 짜듯이 컬렉팅을 하는 컬렉터라서 수입의 대부분을 컬렉팅에 쓰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컬렉팅 방향이. 근데 이 작가의 작품을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나 말고는 이 작가의 작품을 아무도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모든 걸 갖고 살 수도 있지만 집이 좁아지거나 환경이 안 좋아져서 이 작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아무도 이 작가를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작가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후회 없이. 그래서 계속 우리 집에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도 내가 아쉽지 않은 작가. 그러려면 작가의 인성이나 가치관까지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팬이 되는 것 같아요, 작가의.
다른 컬렉터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약간 힘든 일이 있을 때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 저희 집에서 제가 컬렉팅한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작품들을 막 찾아요. 되게 황당해하죠. 기분이 안 좋은 날 조용히 제가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 보면 조용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컬렉션을 하면서 삶이 바뀐 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작품에 매료되네? 이런 스토리에 감동받네? 이런 시각적인 예술에 통찰하네? 이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촉수가 다양하구나. 그래서 정체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컬렉팅이란 일상이다. 제가 어딜 가나 사실 작품이 있으면 작품이 먼저 보이고 또 갖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좋은 작품을 보게 되면 그냥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꼭 저희가 어떤 소장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당연히 있지만 좋은 작품이 보이면 어떤 작가인가 저희가 뭐 어떤 궁금하고. 레스토랑을 가도 그렇고 백화점을 가도 그렇고 사실 일상생활에서 작품이라는 이 미술 작품은 정말 모든 부분에 다 있다 보니까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컬렉팅에 대한 생각을 하루 종일 한 번이라도 안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나도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점차 숙성이 되듯이 작가도 숙성이 되는 모습을 같이 보게 되잖아요, 컬렉터가. 그런 게 되게 의외로 그 어떠한 컬렉팅의 기쁨보다 가장 크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찾았던 작품을 드디어 컬렉팅하게 될 때는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서 뭐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경우에 컬렉팅했을 때는 계속 사진을 본다거나 좀 약간 애정에 빠진,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 작가가 가족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다음 전시 언제 하지? 요즘엔 어떤 활동하지? 이런 걸 계속 눈여겨보니까 그 작가와 내가 다른 집에 살고 있지만 계속 정신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동반 성장한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 많이 갖게 돼서